다음은 서지컬 그랜드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준성 교수님, 권인기 교수님 진행해 주시고 박준정 교수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원에 제가 강원 선생님 소개시켜드리면 저도 처음 봐서 이거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저는 97년에 졸업하셨습니다. 여기 from the first translation H가 네, 네, 피더. 네,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 2007년 저도 언제 임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아마 제가 조교수로 임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CGR은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CGR을 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것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렇게 제목하고 똑같고요. 이제 뭐 from 베드 투 벤치 사이드 해가지고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서전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MD 그냥 이제 PhD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환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저희는 이미 환자를 많이 보고 그런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그러니까 기초의학으로 접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렇게 저희 멘토를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좌측에 계신 분은 요번에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나오시는 저희 윤동석 선생님이시고 제가 항상 지금까지 전공이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존경을 하고 같이 항상 그 길을 따라야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던 저희 항상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이십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세브란스 정준 교수님이고요. 제가 이제 그 스텝이 처음에 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스텝으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항상 그 싫은 소리와 항상 뭐 그 격려 그다음에 약간 좀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뭐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윤동석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정준 선생님이 저희 항상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분들이 항상 걸어가는 길을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따라잡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하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뿐만 아니라 아마 최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랩의 그 목표는 더블 서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최장암인 그 지금까지 5-year 서바이벌이 겨우 한 8%에서 9%밖에 안 돼서 2030년까지는 제가 최소한 2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클리니컬하게 이런 환자들을 좀 더 더블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거를 저희 랩의 그 목표로 삼았고요. 왜 2030년이냐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제가 딱 한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60이 되고 나머지 남은 5년 동안은 좀 더 편안하게 좀 인생을 살기 위해서 2030년으로 이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 랩 그 팀원들입니다. 제가 있고 여기 김효정 연구 부교수,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랩 그 저희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그 데이터 매니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CRC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연구비를 관리하는 김재윤
그 회계 담당 실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이제 항상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강남 세브란스 이렇게 최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 그 강남에서는 이동기 교수님, 조재희 교수, 장성일 교수도 같이 이런 베이징 리서치, 트랜스레이션 리서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최장암 중개연구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에도 올해도 이제 했고 내년에도 이제 1월 달에 이동기 교수님이 아마 내년 1월 달에 이제 정년이신데 그런 거를 기념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최장암 중개연구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은 그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스 홉킨스의 그 빅 파운더 중 4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 현대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오슬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교과서로만 의학을 배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중요하고 환자에서 폴리클리닉을 돌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게 우리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해서 아마 학생들 전공의 때부터 이렇게 폴리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어머니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과 의사고 특히 클리니션이니까 저희 하는 모든 그런 연구, 모든 이런 의술들이 환자를 위하고 이런 환자들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그다음에 셀 파이브로시스입니다. 이게 이제 췌장암 그 캔서 조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파이브로시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백설기라고 그러죠. 이런 백설기에 그 건포도가 조금씩 올려 있는데 그 백설기 자체가 다 파이브로시스고 건포도가 이제 캔서입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의 가장 다른 캔서하고 다른 이런 특징이 이런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전반적인 이런 파이브로시스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저희가 이제 뭐 조직 슬라이드를 같이 병리랑 같이 보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2004년도, 2009년도에 사이언스에서 이러한 셀러 매트릭스가 환자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전부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런 녹슬2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녹슬2는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 이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랩을 하면서 이런 그 국립안센터에 있는 동승명 박사가 이제 녹슬2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이런 녹슬2의 과다 발현이 이런 췌장암 예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EMT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러한 녹슬2가 이제 그러면 췌장암에서 이렇게 가발현이 되는데 이게 왜 가발현이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췌장암에서 ER 스트레스, 그다음에 특히 SP1E 같은 이런 ER 스트레스가 많이 되면 이런 녹슬2나 이런 것들이 가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서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한 클루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일반외과로 가 있는 우리 김인경 교수인데요. 김인경 교수가 저에게 이제 박사 학생으로 하면서 김인경 교수가 같이 이제 박사 학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러한 ER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췌장암이 생기게 되면 ER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러한 ER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한 녹슬2가 과발현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췌장암을 안 좋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논문을, 그러니까 저희 환자 데이터를 계속 살펴보니까 이런 녹슬2가
많이 돼 있는 환자들에서는 로컬 리커보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이런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왜 많이 생기고 그럴까라고 이제 논문을 찾아봤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캔서에서 인베이도 포디아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인베이도 포디아가 주변의 판크레아스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캔서의 파이브로시스, EMT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인베이도 포디아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김영성 교수가 이거의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지금 이제 논문 서브미션 중인데 이런 녹슬투와 N와스프가 활성화가 되면 이런 췌장암에서 우리가 디스턴트 메타세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동물 실험하고 이렇게 랩에서 저희가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펫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찍지 않습니까? 판크레아스 캔서에서나 모든 다른 캔서에서. 그런데 펫을 많이 찍게 되는데 이런 펫의 핫 업테이크가 있는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된 사람들은 지금 케모 레지스턴스나 그 캔서의 어그레시브니스가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모 레지스턴스에도 이런 것들을 과연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런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NF-kappaB의 시그널이 활성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녹슬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케모 레지스턴스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스킴을 짜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이윤선 박사고요. 지금은 이제 박사 졸업을 해서 다른 데 이제 취직을 하고 있고,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록슬2에 대해서 활성이 케모 레지스턴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도 관련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NS-kappaB가 증가가 돼서 이런 케모 레지스턴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논문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녹슬투뿐만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캔서 아까 췌장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케모 이뮤놀로지 캔서 이뮤놀로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CD74입니다. 그래서 이런 CD74의 표현이 그런 케모의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밝혀내는 이런 논문을 우리 홍수월 석사학생이 이렇게 논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다은 석사학생이고 이다은 석사학생이 이런 그러면 리버맥틴 우리 기생충약이죠. 이런 리버맥틴과 같은 것들을 한창 유행이 있었잖아요. 이런 리버맥틴을 먹게 되면은 뭐 캔서가 낫는다, 뭐 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리버맥틴을 같이 잼시타빈과 같이 컴바인을 하게 되면 이런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서 이런 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적으로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그 다음에 또 계속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 약을 쓰면 제가 무조건 다 낫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약을 꼭 써야 되나요? 라고 이제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케모 레지스턴스, 케모 리스폰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이거는 ATP-CRA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지금은 거의 많이는 사용하진 않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몇몇 분과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스터디용으로 이제 아마 하실 겁니다. 이런 ATP-CRA 프로세스 어세이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세이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췌장암에서 이런 케모 어세이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이런 케모 리스폰스가 달라지고 당연히 케모 리스폰스가 달라지니까 이런 파이버 서바이벌이나 프로그레시스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수를 갔다 오니까 이런 것보다는 PDX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DX를 하는 게
이제 그 PDX라는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연구 계획서에 안 쓰게 되면 펀드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 아마 정준 선생님은 저희가 연수 갔다 오기 전부터 이제 백순명 교수님과 같은 팀하고 PDX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옆에 곁들어서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셋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PDX를 모델을 했을 때 이런 캐머 리스폰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보고는 했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PDX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고요. 이렇게 자라는 것도 물론 패스지가 지나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판크레아스 캔서가 사실은 PDX 만드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있지만 겨우 성공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런 오가노이드를 한번 셋업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 그 아마 차병원에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유종만 박사 팀하고 같이 이런 판크레아스 캔서에서의 그 오가노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가노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없습니다. 근데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게 EMT, 중간에 있는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가노이드를 한번 업버전시키는 그런 중간에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같이 넣고 그다음에 이뮨셀을 컴바인을 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지금 논문에 서브미션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오가노이드가 그러면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오가노이드는 왜 어떻게 잘 자라지?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해서 이런 캔서 이니시에이트 셀들이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이런 오가노이드가 메인테너스 할 때는 이런 셀 간의 인터액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논문을 같이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항은 췌장암 환자들 중에 이제 그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제 오는 환자들의 주요 주 호소 중에 하나가 당뇨가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췌장암이 생겨서 당뇨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당뇨가 어그리베이션이 되면서 췌장암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췌장암에서는 그 당뇨가 생기는데 당뇨가 먼저인지 췌장암이 먼저인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클루를 얻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강신혜 교수고요. 이런 강신혜 교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마 아일렛셀을 분리하고 아일렛셀을 키우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신혜 교수와 같이 2014년부터 19년까지 췌장암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코호트를 다 만들었고요. 이 코호트 환자들은 수술 전, 수술 후 2년까지 다 3개월마다 ICG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코호트에서는 아마 우리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앞에 중간 단계는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기 전에 이런 판크레아스 캔서에서는 윈트 시그널이 활성이 되고 특히 윈트 시그널 중에 5OA라는 게 활성이 되고 베타카테닌이 활성이 되면 이카데닌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인슐린 시크리션이 줄어드는 것들을 아일렛에서 저희가 증명을 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면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가 생기지 않을까,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환자들 자체의 그런 아일렛을 분리해서 배양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베타카테닌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윈트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증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런 코호트를 구축을 한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실험에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셀에 서브미션을 하고 있고, 이 아마 조만간 리뷰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환자들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한 4, 5년 동안 그 스터디를 한 결과이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제4형 당뇨라고 해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췌장 절제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당뇨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당뇨가 잘 생기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당뇨가 잘 안 생기는데, 그런 당뇨가 잘 생기는 사람들은 왜이고 당뇨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은 왜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런 당뇨가 잘 생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우리 지금 이제 동탄 성심병원에 있는 우리 이정민 교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췌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로컬 리커런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로컬 리커런스는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리트로페리토니안 마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트로페리토니안 마진은 1mm를 기준으로 해서 1mm이냐 아니면 1mm 이상이냐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데, 당연히 1mm 이상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프로즌 섹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mm 이내에 있다라고 안다고 한들 더 이상 리섹션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SMA하고 SMV를 다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로컬 리커런스가 췌장암에 있어서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의 이제 IORT 기계인데요. 이거는 아마 윤동석 선생님이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기획실장을 하실 때 정준 선생님이 이제 IORT 기계를 사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이런 IRT 기계를 이제 저희가 사주셨고, 이거는 이제 유방암에서 타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췌장암에서 이용하는 거는 하이델베르 그룹에서 잠깐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이후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IORT를 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테지만 수술을 다 하고 나서 SMA와 SMV 근처에 이런 IORT를 기계를 대고 여기서 이식 그레이를 하고 약 한 30분 정도 IOR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IORT를 첫 번째 케이스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게 조윤아 교수가 우리 그 치료방사선에 있는 조윤아 교수가 쇼텀으로 이제 IORT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IORT를 했더니 약 11% 정도의 로컬 리커런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줄였나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IORT의 RT에는 이런 아스코발 이펙트와 비스텐더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RT를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테믹하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이뮤니 모듈레이션이 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환자들의 이런 걸로 인해서 캔서가 죽는다. 그다음에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IORT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저희가 IORT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를 샘플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페리토니아 플루이드도 같이 이제 모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이토카인과 이뮨 리액션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IORT도 RT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테믹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로컬 리커런스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뮨 모듈레이션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저 어떻게 먹어요?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환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외과 의사가 당연히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지만 사이코페니아가 환자들에 대한 서바이벌이나 프로그노시스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환자들에 대한 뉴트리션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강지민, 지금은 딴 데 있는 강지민 영양사 학생이고요. 이런 강지민 학생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윗분한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고 퇴원했을 당시에 뉴트리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퇴원하는 날 환자들이 말 뉴트리션 상태고 실제로 먹는 양은 전체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한 40% 정도밖에 못 먹고 프로틴이 이렇게 많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못 먹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영양가하고 같이 이런 그 다이어트, 우리 이제 최담도식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하이 볼륨의 로우 칼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적은 양의 고칼로리에 대한 이런 음식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그 프로토콜화해서 저희가 실제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정민 박사고요. 조정민 박사는 지금 경북대 영양사 그 교수로 같이 있고, 이 조정민 그 영양사가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런 다이어트 프로토콜이 진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같이 이제 연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새로운 다이어트가 환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사를 계속 하더라도 프로틴량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생활 자체가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자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틴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미럼이라는 식용곤충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에게 한번 도움을 주자라고 했고, 특히 그래서 이제 김성현,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 영양사로 있는데 저희 같이 연구원이었을 때 이런 김성현 선생이 이런 미럼을 이용을 해서 병원 식사를 적용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잘 적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뉴트리션이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같이 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뉴트리션 스테터스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김인경 교수가 펠로우 때인가요? 맞죠? 펠로우 때 같이 이제 이런 미럼 다이어트를 실제적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2개월간 적용을 하고 나서 뉴트리션 스테터스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력도 강화가 된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자들이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항암 치료할 때 홍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라고 계속 묻습니다. 근데 사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근거도 없고 먹어도 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수 가기 전에 그 고려 인사마켓에서 고려 인사마켓에서 이런 연구비 공모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삼 정관정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6개월간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복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용을 해도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 이런 환자들에 대한 그 어드버스 이펙트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 환자들, 그러니까 간담체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했고, 실제적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홍삼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홍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금 더 좀 대답을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캔서에서 그런 글루코즈 메타볼리즘뿐만 아니라 아미노 액시드인 글루타민에 대한 메타볼리즘도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이뮤놀로지,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CTC를 저희가 디텍션을 하고 있고, 이런 CTC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오가노이드 구축을 해서 이런 최장암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조직하고 CTC하고 오가노이드에서
그 진에 대한 뮤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한다는 걸 해서 이런 C2C 기반으로 한 오가노이드에 대한 그 프로토콜을 지금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클래식 트라이어라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 담도암에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표준화된 트리트먼트는 비캡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카페시타빈만 주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최근에는 카페시타빈뿐만 아니라 젬시타빈과 카페시타빈을 복합하는 이런 항암 요법이 훨씬 환자들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걸 전체 모르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박준호 교수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내과하고 외과 전체 PI가 돼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암정복 과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날 얼서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들이 마지날 얼서가 종종 생겨서 얼서 판페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에스메졸과 같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들이 과연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써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제가 PI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전국에 있는 췌장 절제술을 한 합병증을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AI 플랫폼을 해서 이런 NSQIP와 같은 한국형 수술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맡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윤동석 선생님, 그다음에 정준 교수님이 저희가 멘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뭐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말입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입니다. 근데 이 거울나라로 이렇게 앨리스가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되게 이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재 머물러 있기 위해 가만히 서 있으면 계속 과거로만 가기 때문에 현재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끼가 계속 했던 말입니다. 앨리스야, 너 제자리에 여기서 있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뛰어라. 그러면 남들보다 퇴보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을 거다. 근데 남들보다 조금 더 뭐 하나를 더 하고 싶으면 지금 너 죽도록 뛰는 거에 한 2배 이상은 뛰어야지만 겨우 한 발짝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그냥 내가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정준 교수님도 그렇고 윤동석 선생님도 아마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이 기간에서 있는 동안에 너는 과연 이 기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너는 뭐를 하나 더 이 기간을 발전을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냐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개 더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계신 여러 그 전공의 선생님들, 강사님들, 그 다음에 막 임용을 받으신 젊은 그 전임 교원들, 임상 교원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세브란스의 외과 교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있을 거예요. 의자. 쟤는 난도 어렵고 또 어렵고 시험도 어려우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한 경험 속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노인과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서 말씀은 제 질문을 드리는데 워낙 유형신 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럭스루트 말씀하셨는데 이게 EMT에서 이제
시장 아니면 EMT 이런 데 많은 올려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녹슬리트에 포커스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어떤 생각의 탄생 이런 그런 계기가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근데 그런 연구를 하는 이 화학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 얻어서 또 큰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할 수도 있는데 오가노이드가 결국 우리 캔서 캔서 우리 EMT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 파이브 브라스타하고 이뮤세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 자꾸 우리 캔서가 파이브로블라스의 인힐레이션 대해서 위치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나와서 서페이스에 오가노이드의 서페이스에 포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베이드된 오가노이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를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러블슈팅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비밀을 얘기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싶었습니다. 예, 그 좋은 그 코멘트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강창문 교수가 말한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3D 칩을 만들다든지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파이버 블라스트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심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파이버 블라스트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심는 작업을 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국 문제도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이게 100% 구현을 한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를 다 구현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80%에서 90% 이상을 구현만 하면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목표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그 똑같은 판크레아스 캔서하고 같은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왜 녹슬투에 꽂혔냐고 하면 그거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논문들이 이제 뭐 브레스트도 그렇고 다른 스토막도 그렇고 이런 녹슬트에 대한 논문들이 꽤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논문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녹슬트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라고 이제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국립암센터에 있는 동 박사님이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동 박사님은 지금 현재 녹슬트는 아예 안 하시고 다른 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녹슬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은 현재는 녹슬트만 뭐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전반적인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캔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실제 저희 시발점은 녹슬트였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국에서 누가 같이 코업을 하면 좀 더 쉽게 저희가 랩을 세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겁니다. 여기 교실에서 Então, appreciation presented to Chesopak, we basically push our sincere appreciation for this speech lecture from website into best. The translation to propose our publication. Transfer result on October 14, 2023 from Chikin to 2019.